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사회일 때 미래를 정말 유토피아적인 이상사회일까 아니면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될까. 그래서 이제 율리치의 작품 중에 범죄의 증거, 이 작품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직 작품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품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때 이제 율리체와 관련해서 제가 찾았던 자료를 율리치 이 작가에 대한 그 여자입니다. 그죠? 제가 소개는 그때 했었죠. 간단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이건 우리가 책을 사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런 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덩그러니 이제 인간이 약간 소외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죠? 커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포스트 휴먼 이상사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사상적 배경으로서 과거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데카르트 때부터 한번 쭉 우리가 개관을 한번 해보면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육체와 정신, 이제 인간을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고, 칸트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우리 칸트의 철학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헤겔 같은 경우는 좀 관념적 철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방금 데카르트나 칸트나 헤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때는 과학기술이 이제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속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주는 어떤 도구나 수단의 의미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존재 가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오히려 컨트롤하고, 그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문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죠? 빅데이터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종종 포착이 되고, 또 그렇게 미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의 대상이라는, 주체가 아니고, 과학기술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적 관점이죠. 거기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 그 상태에 최적화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결국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어떤 합리성이 인간 자체를 과학기술의 적용 대상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영화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그 각주에 한번 봐보세요. 각주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 합리성 자체는 인간 이성과 본질적 차이를 가지는데, 인간 이성이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이 좀 완전하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적 가치와 인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먼저 보여주는데, 반면에 포스트 휴먼의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이런 개개의 인간의 개성보다는 인간 전체에 무게를 둡니다. 어떤 집단으로서. 그래서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이 객관성과 명정성에 기반을 두면서 전통적인 과학기술과 좀 다른 점은, 과학기술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죠?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좀 보편성이나 공리성, 공익성 이런 걸 위한 과학기술이 더 중요한 의미를, 이제 여기는 사회적 강제성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존재,
개별적인 고유한 존재의 의미는 이 사회 전체 시스템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는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전체의 의지에 지배된다. 전체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민주주의가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개인의 개성도 중요시하죠. 근데 과학기술 시대에는 이게 더 이제 강화되는 거죠. 전체가 더 중요하고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개별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약화되는 중요성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인간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적 세계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 의미가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의 어떤 합리성이 우리 인간과 과학기술의 관계,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그런 걸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어떤 유용성과 또 편리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순간에는 보편성을 전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를 위한 데죠.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요구하게 되는 강제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진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공동으로 진화해야 된다. 인간과 과학기술이 그렇게 이제 보통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공진화가 그렇게 쉽게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 가면은 공진화에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쪽으로 전세가 바뀔 수도 있죠. 처음에는 공진화로 출발해도 그게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우리 이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의 합리성이 인류의 새로운 가치관이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는 이 과학기술적 세계관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 아빠, 조용히 하세요. 나는 니 보는 거 잠깐만 봐라. 수업 시간 동안 문 닫으세요. 죄송합니다. 막내가 이제 아직 나이가 어려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또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것인가, 미래에 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리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윤리적 관점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또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작품, 범죄의 증거, 소송, 이 작품도 역시 방금 말한 이런 관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 인간 어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행복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정치 사회적인 어떤 행복, 이런 두 측면이 서로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윤리적 관점에서나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나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도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나중에 줄거리를 우리가 그때 잠깐 우리가 개관했지만, 이 작품이 제시하는 이러한 균형성이 유토피아적인 국가, 이상적인 국가, 또 유토피아적인 사회 시스템, 여기에 토대가 된다. 우리가 저번에 방법이란 말 있죠. 이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치 사회적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동 원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런 방법 시스템에서 각 개인과 사회 전체의 균형이 정상적이라는 국가 체제의 어떤 가치를 결국은 형성하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 건강 유지에 위배되는 것은 전부 처벌 대상이 되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개성이 말살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중에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텍스트에도 지금 나중에 나오죠. 25쪽에 보면은 밑에 한번 봐보세요.
보편적 복리와 개인의 복리의 일치를 보편적 복리 이게 이제 모든 전체 인간 그 사회 전체적인 복리죠. 그 다음에 한 개인의 복리 이 두 측면의 일치를 방법은 정상적이라고 정의한다. 이 체제는 인간적입니다. 절대적이고 개별적이며 집단적인 생존 의지죠. 이런 말이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각 개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작품 우리가 보면은 그게 아니죠. 전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각 개인보다는 나중에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위험한 요소로 간주될 때는 그 개인이 처벌받는다든지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 폐해가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소송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중에 뭐 나중에 제가 말미에 보여줄까 싶었는데 인간과 로봇이 하나가 되는 미래사에 대한 영화가 있어서 한 12분짜리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수업 말미에 아마 틀어주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수업 연결 내용에서 조금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용을 먼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가면은 26쪽에 보면은 이 생존 환경에 최적화된 존재, 즉 과학기술적 환경에 최적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사에서의 가장 유토피아적인 인간 조건입니다. 오늘 이 좀 위에 지금 아파트 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층간 소음이 문을 닫아놔도 들리네요. 여러분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과 관련해서 이제 담화를 보면은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과학기술 세계에서 진보이면서 발전인 동시에 또 테크노 유토피아로 향하는 절대적이고 개별적이며 집단적인 생존 의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개인의 사적인 사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부차적인 겁니다. 대신에 과학기술적으로 재구성된 공동체를 위한 사고, 이게 그 전체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다, 유형이다. 그래서 집합적인 체제의 집단적 사유 그리고 정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이미 그 사회 구성원들끼리 합의된 결과물이다. 존중돼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연약함을 과학기술적으로 극복한 사회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도 물론 노력하지만 다른 보조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되죠. 우리 텍스트에서 그 부분을 잠깐 보면 26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 사회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가능한 한 길고 막힘없는, 즉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된 삶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매우 복합적으로 국가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실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한 개인이 중간에 뭐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된다. 아주 이거는 우리가 참 메리트가 있는 문장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구성된 복합적으로 국가가 조직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학기술의 어떤 합리성이 결국 오류가 잘못되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죠? 또
건강이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이제 인간이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이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 합리성에 결국은 종속되는 거죠. 그 의미가.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생물학자 미아 홀이 이런 오류가 없는 과학기술적 합리성이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좀 오류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이 양쪽을 다 경험하는 인물이 이 미아 홀입니다. 생물학자인. 그런데 이 미아 홀이 경험하는 과학기술사에는 그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나 또 방금 말했던 그런 방법 시스템을 추구하는 그 개인적인 복리와 사회적 복리의 상호 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불안정, 균형이 아니고 상호 불안정이 나중에 보니까 나타납니다. 우리가 텍스트에서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문구에서 봅시다. 자, 27쪽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체제는 이성을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저도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모든 문제들의 이런 면과 저런 면을 모두 관찰하도록 배웠죠. 이성은 모든 것을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이성은 나를 경계선에, 즉 사이에 낀 존재로 만들어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구도가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 합리성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오히려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이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사회가 우리 인간의 삶과 어떤 모습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 의문과 관련해서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례를 보면 하로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사례로 이런 강제성에 대해서 이 사회 보편적 건강복지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강제적으로 필요하다, 예방접종이. 즉 의료과학을 활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만약에 거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질병에 걸린다면 이것은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다소간의 강제성은 모두의 복리, 즉 보편적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적 조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에베린 핑그라는 사람은 이 작품이 제시하는 과학기술적 보편성이란 결국 공리주의의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존재이고 그래서 오로지 시스템만이 합법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유나 정의나 문화, 자연 등으로 표현되던 지난 과거 시대의 주제와 그 의미가 이 작품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제성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이런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상호 간의 균형성이 실제로 목표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연 성취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의 합리성이 보면은 인간 자체를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완벽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물론 연결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이 이러한 과학기술 합리주의를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든지 제약한다든지 통제하는 그런 모순에 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앞에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생각과는 또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기능을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보면 정신보다는 육체를 더 중요시합니다. 건강과 육체. 육체가 건강하게 마치 기계처럼 원활하게 작동하는가, 고장난 기계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어떤 합리주의가 결국은 근원적으로 볼 때 기능적 유용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은 육체는 감각적인 경험이나 어떤 인지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단점이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육체가 하나의 작동하는 기능적 적합성을 토틀리즘, 독일어로 토탈리테트, 영어로 토틀리즘이라죠. 총체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와 정신의 인간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경험되고 증명 가능한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인간이 육체와 결합해가지고 과학기술의 기능적 관점에서 이제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죠. 인공지능이 부착된 인간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합일된다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과거에서의 그런 세계관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는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하고 인간을 좀 업그레이드되는 기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죠? 과학기술적 도구. 그래서 이 인간을 향상시킨 기술이 이 유기체인 인간하고 공존한다는 새로운 유형의 육체입니다. 즉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육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우리 몸에 이제 이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과 분리가 불가능한 육체. 우리 텍스트에는 포스트 바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포스트 바디의 인간과 과학기술적인 물리적 작동성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미래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하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심장병 걸린 사람 심장판막증인데 심장이 제 기능 못하니까 심장 기능을 하는 거를 수술해가 심장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런 게 벌써 예전부터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시도해오고 있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인간이 뇌를 빼고는 전부 이제 어떤 인공적인 어떤 기계로 대체되어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간이 가진 고유한 속성을 어느 정도 과학기술에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양도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계속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바로 과학기술적인 육체, 즉 포스트 바디가 되는 겁니다. 이 포스트 바디가 인간을 이해하는 구성요소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기술적 합리성인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의 육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는 과학기술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국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러한 행위의 목적과 수단,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는 기능적 작동성, 이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점점.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적 관점이 나중에 결국 지배적으로 되고, 이것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작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포스트 휴먼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이 이런 과학기술 적용의 대상이 되고 통제의 대상으로 점점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이 과학기술적으로 건강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계이고 이동수단이고 영향을 받는 거고 의사소통 기구고, 또 육체의 업무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능주의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적 육체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신체 기관들이 유기적인 기능이 이 육체라는 거대한 기관의 작동을 보장하게 해줄 때,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 상태의 육체가 바로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죠. 우리 29쪽에 보면은, 자 29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죠.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란 모든 신체 부분, 장기, 세포에 생명이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조화 상태, 생물학적 잠재 에너지가 방해받지 않고 발현되는 그런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겁니다. 이 국가 시스템에서는. 미래의 국가 시스템이죠. 이 작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어떤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이 이제 정립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스트 바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육체에 초점을 맞추면은 포스트 바디입니다. 영어의 바디 알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바디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런 육체가 질병 같은 것을 이제 이겨내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가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기능주의적 작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강은 결국은 과학기술에 의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자 관련된 문구를 우리가 조금 볼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삶이란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곧 죽음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이었죠.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인간들을 따라다녔어요. 이런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었죠. 그 상태를 극복한 건 큰 행운이 아닐까요? 이런 말로 이제 완전히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육체에 이제 입이 돼가지고 심어져가지고 이제 인간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합일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 과학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육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질병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어떤 상태, 건강한 상태를 보급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그 텍스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녀는 이제 여기 이제 소피라는 그 이름인데, 그녀는 미아의 팔을 잡고 칩을 잃는다. 모든 시민들이 유두박근의 중앙 피부 밑에 지니는 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칩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이런 걸 이제 볼 때 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구나. 조금 섬찟한 느낌이 들겠죠. 칩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인간의 의미는 육체가 과학기술을 경험적으로 수용해서 과학기술과 육체가 서로 합체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데, 뒤에 보세요.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인간과 초인간적인 것의 오랜 결합을 갈라놓았어요. 이 결합에서 생겨난 영혼은 입양되도록 버려졌죠. 이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육체만 남아있죠. 육체는 우리에게 사원이고 재단이며 우상이고 재물이에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육체가 제대로 기능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원리죠. 이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각에 따르면 육체는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우상이고 재물이고, 근데 우상이고 재물이란 말은 조금 서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중적이죠. 그 기능성과 작동성의 대상이 되는 게 육체인데,
결국은 육체가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육체는 과학기술이 이제 사용되는 대상인데, 이러한 육체의 기능주의적 의미를 보호하는 것이 그 사회 시스템의 의무다. 이를 달성한 것이 바로 이 공학 유토피아의 목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법적으로 이걸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체제를 위해서 공권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건강이 국가의 최고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념적인 의미,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는 이 건강, 즉 육체라는 이제 등식이 성립되니까, 그래서 우리 각주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보세요.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육체, 조에라 했죠.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의 구현체로서의 육체, 바이오스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분석은 이제 현대로 이어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의 어떤 분석적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조 아감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역시 이 바이오와 조에를 구분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근현대인들은 이 생물학적 산만을 소유한다. 이 생물학적 산만을 가진 존재가 바로 호모 사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바이오폴리틱, 즉 생정치를 주장하는데, 아감벤에 따르면 이 생물학적 삶은 박탈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에서의 육체, 즉 의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육체라는 의미는 이제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 이 작품에서 나오듯이 이 경우의 육체는 국가 이상의 구현체, 국가에서 가장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복제품입니다. 육체가. 왜냐하면 이 경우의 육체는 인간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여기에 귀속되고, 혹은 국가 권력,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라는 공권력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이 이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여기에서 이제 찾으니까, 여기에 반하는 인간이 나왔을 때는 그 인간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또 뭐 이 과학기술이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자연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 갖는 목표인데, 포스트 휴먼적 관점에 따르면 육체는 과학기술이 결국 그 실현된 공간이고, 또 더 이상 육체와 과학기술이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관점이 포스트 휴먼 관점인데, 과학기술의 대상이 된 육체가 가져오는 만족, 또 어떤 안녕, 행복, 이런 거는 일종의 유토피아입니다. 그죠? 유토피아가 연상되죠. 그렇지만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점이라든지, 개인을 감독하고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좀 허상적인 외형적인 유토피아 사회입니다. 그 사례를 우리 작품에서 보면은 조금 초반에도 나오지만 미야홀이 이 과학기술적 관점을 처음에는 옹호하죠. 근데 작품 후반부에 가서는 오히려 저항하죠. 이런 방법체계에 과학기술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보편성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야홀의 어떤 변화 과정, 이 미야홀에 대해서 법원이, 이 국가의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죠. 근데 물론 사형은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겠죠. 사형을 선고하지만 이 방법 체제도 그 자체가 완벽한 동시에 인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냉동 상태로 하는 그런 처벌입니다. 그래서 사형 대신 미야홀에게 무기 동결형,
자, 우리 무기징역이라죠. 그 무기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동결, 그죠? 그래서 육체를 과학기술적 처벌 대상적 형벌의 과학기술적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육체는 생체 냉동 과학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적 상태를 벗어난 인간과 또 그 육체가 국가와 이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떠한 의미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의 권리와 또 우리 인간의 권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호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면은 그건 참 문제다. 원래 목표했던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일단 텍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32초까지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조금 준비했던 동영상 하나, 그 인간과 로봇이 하나가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미래 사회다. 그죠? 잠깐요. 이거를 다음 시간 수업하기 전에 그냥 보여줄까요? 지금 시간이 한 50분 됐거든요. 40분 넘고 45분 됐는데 여기 12분짜리입니다. 잠깐 봅시다. 약속한 대로 합시다. 보고 12분 정도 그립니다. 첨단 IT 회사에 근무 중인 그의 아내 애샤. Arriving at your house, Stand Asha. by my car.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Welcome home. 예상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죠? Players. Also, you've run out of eggs. Thanks, car. Order. 그레이는 수리를 마친 차를 배달해야 했고 Drop the car off to this guy tonight. Okay, well, have fun. What do you mean I'm fun? Come with me. Drive me home and then. 가기 싫다는 아내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수리를 마친 차와 함께 도착한 근사한 집. What, he lives behind the rocks? No, just you wait. 그곳은 거대 기업인 베셀 컴퓨터의 CEO 에론의 집이었습니다. This is amazing. Hi. Nice to meet you. Wait, you're Aaron Keane, own Vessel Computers. Oh my god. 에론은 둘에게 자신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스템을 보여주는데요. We call it STEM. What does it do? Literally anything. It's a new, better brain. 아내와 달리 그레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Trying to make babies and play football. Look at that widget and you see the future. And I look at that thing and see 10 guys on an unemployment line. 인공지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레이. Okay, so what's a guy like me supposed to do when his widget starts taking over the world? 그래도 인공주행 차량은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Some benefits of not having to keep your eyes on the road. Oh yeah.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죠. 자율운전 차량 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둘. 정신을 차려보니 오류와 함께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She's 저런 probably 오류가 있을 수 leaving us 있어요. around the track. This way, come on, get this is new crown. I mean, we're going in the exact opposite direction of the house. 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제어도 불가능했죠. Press the brake twice. Turning left. 그리고 결국 차가 뒤집힙니다. There has been an accident. Please 지금도 우리가 뭐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 시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죠.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이게 완전하게 이제 안전성이 담보될 때, 확보될 때 사실은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remain seated until further instruction.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 근데 여기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총을 들고 그레이 부부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You look at me and see real 때문에 piece of 자막이 안 shit 보여요. on your shoe, don't you? 정체불명의 그들은 그레이를 제압하고 애샤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Uneducated innocent. Look, you guys, you have my.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애샤는 죽은 뒤였죠. Stay with me, okay? Look at me, buddy. We're headed. 그레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이 마비되어 로봇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인 제공이 되는 거죠. Everything that's installed just allows you to live more.
Robotic arms are fully capable of preparing meals. Are you there, Gray? Would you like something? May I ask if Asha will be... 그레이는 그렇게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찰은 그레이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고 있었는데요. Detective Cortez. Hi, Pam. Hi, Greg. 경찰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죠. What do you have? I know you're anxious to come down here and see how we're getting things done, and I think that's great. Who are these guys? We don't know yet. 하늘에 띄운 드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You have all these things flying above our heads. They can read the ID chips in our fillings, but they don't actually do anything. I'm gonna work through my list, and How can I work with you? I can't even stand. 낙심하고 있는 그레이에게 찾아온 한 남자. I will contact an ambulance to transport. I'm not gonna give you bird flu, kid. I don't leave my house very often. 그는 뱃살 아까 그 컴퓨터의 CEO 남자죠? 에론이었습니다. Must be frustrating for you. You're someone who liked to get things done with their hands. Now you can't. I'm sorry, was that inappropriate? 에론은 그레이에게 자신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What if I told you I could offer you something that would enable you to walk? Has the potential to change? 그 방법은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스템을 몸에 이식하는 것이었죠. The operation would take place in my home, but it would have to be our secret. 일단은 거절하지만 Here's the thing. I'm looking for the off switch. 그레이는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죠. 수술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신경에 인공지능 칩을 이식하는 것이 전부였죠. 저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네, 저런 상태에서. Let it grow into itself. 그리고 나타난 놀라운 변화. Feel it when I do this. You shouldn't be expecting unreasonable results so soon. Oh my God. 비록 허가되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이제 그레이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ople like me wait years to test something like reality agreements is never fun, but I bet it will feel good to do it with your own hand. 그레이는 무능력한 경찰 대신 자신이 직접 복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Another package from Detective Cortez has been delivered. Would you like... Shut up. 그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May I point something out? 그 목소리의 주인은 그레이의 몸속에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스템이었죠. 이제 I extend 인간의 몸을 the 지배하는 system 겁니다. operating your body for 그죠? you. Now that you've allowed me to talk again, may I point something out? Can't you see it? 그리고 스템의 도움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The man who shot your wife. There's no gun in his hand, just purse. In the left of frame. I don't see it. I do. 애샤를 죽인 무리 중 한 명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Sir Brantner, Marine Corps, 098422, O positive, Catholic. You just found this guy. 서둘러 경찰에 전화하려는 그레이를 스템이 막아세우는데요. Call Detective Cortez. Do you have evidence to prove that? You 증거가 need to be 있어야지. positive it's him before you alert the police. 결국 복수를 위해 직접 나서는 그레이. Lock the chair. 그리고 그는 스템의 지시를 계속해서 따릅니다. I suggest you remove your shoes. Say the word on. On. Say messages. 그래서 Messages. 이런 것도 And 보면은 then hold 우리 인간은 감정적이니까 지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증거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사람은 범인한테 가려고 하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데이터와 자료를 근거로 하니까. 이게 이제 인간과 또 다른 점 아닙니까? bones keeps being mentioned. 단서를 찾던 중 집주인이 돌아오게 되고 Hide behind the shelf. Now, while you have the advantage. 두드려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스템의 능력이 발휘되는데요. I need your permission to operate independently. 지금 보세요. 통제권 이양을 허가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그레이의 몸을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인한테 허락받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소룡 뺨친 인첩함으로 반응하는 그레이의 몸. Relax. 칼을 모조리 피하고 단숨에 상대를 제압합니다. I can see that. We have 조종당하긴 했지만 충격이 장난 아닌 것 같네요. 자기는 저렇게까지 생각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 몸이 그렇게. I advise that you remove any traces of your presence here. That also means cleaning up the vomit in the sink. 새로운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형사. 형사는 CCTV 영상을 통해 그레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find Gray Trace. 202 Parva Avenue, Leland Park. 결국 그레이에게 찾아갑니다. 스템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됐기에 휠체어를 타고 연기를 하며 아픈 척을 하죠. I saw you on a drone camera. Well, I was in the area, detective, because remember you do this, aren't you, detective? I mean, because I got a pretty solid alibi here. 대충 대화를 마무리 짓고 형사는 돌아갑니다. But call me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selling. What should I do? The old bones would seem the next logical place. 자신이 죽인 브렌트너의 집에서 알아낸 장소인 올드본스로 직접 향하는 그레이. You would have to go there in person. Aaron will track your movements and most likely attempt to shut me down remotely. 깡패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패기 있게 나섭니다. Here knows one of the guys who murdered my wife. His name's Cirque.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레이를 어디론가 끌고 가게 되죠. No, I don't have to go to the bathroom. 그레이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는지 계속해서 묻는데요. Four guys were there the night my wife. 슬기로운 도피 생활. 비듬. 자, 광고. 이 광고가 이제 건너뛸 수 없고 광고 후에 재생된답니다. 좀 기다립시다. 자, Were you there? Yeah. 그가 인정하자마자 복수를 시작합니다. Then you can take over. 물론 전부 스탠빨이었죠. Let me show you how it's done. Oh, I didn't forget about you. 아주 신났습니다. You thought I was an invalid, but you didn't know that I'm a fucking ninja. 그리고 고문을 하려고 하는데 Stem, what do I do? Use the knife. I can't do it. 또다시 스템의 도움으로 자백을 받아냅니다. I can do it for you. My mama taught me never to pick on disabled people. Yeah, who wanted her dead? 자백을 바탕으로 다음 단서도 찾아내죠. Look at this, Gray.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때 Inform you that Aaron is attempting to shut me down remotely. We need to find a computer hacker who can counter Aaron's code. 에론은 스템을 종료하려고 하고 7th and Spring, apartment 514. Ask for Jamie. You'll need to pay in cash. 그레이는 복수를 위해 해커를 찾아다니기로 합니다. You need to leave now. 스텝의 종료가 시작되고 그레이는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죠. What's happening? 스텝은 결국 꺼지고 기어서 해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What I don't have is time. 한편 범행 현장에 나타난 피스크는 인공지능을 통해 그레이의 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5147 and Spring, it's 10 minutes. He said 7th and Spring. 피스크도 인공지능을 이식받은 인간이었죠. Excuse me. Be the last thought that crosses through your mind before machines chew it up. 피스크는 점점 그레이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최첨단 시스템, 스템의 복구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I can barely read that. 거기다 작업을 맡았던 해커까지 피스크를 보고 도망가 버리죠. Sorry. We can't let them win. 그리고 스템을 만든 회사인 베셀에서도 스템을 해킹하려는 그레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아내의 원수를 맞이한 그 순간 스템이 복구되고 Now that's how you looked when I saw you last. It's good to be back, Gray. 그레이는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추격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레이. Stop, Gray. There is nowhere left to run. 하지만 옥상은 막다른 길이었죠. 과연 그레이는 보스인 피스크를 처리하고 아내의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템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영화 제목이 업그레이드네요. 자, 그래서 뭐 이 영화 뭐 결말까지는 안 보여주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영화에서 지금 보면은 인간과 로봇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칩을 통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그 어떤 육체적인 기능만 보완이 되고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생각까지 지배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32쪽에 그 포스트 휴먼의 인간 통제 여기에 대해서 32쪽이네요.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